주간 꿀에. 네. 차분하게 시작한다. 네. 저희가 발렌시아전까지 주간 꿀에서 얘기를 드렸고 지난 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디나모 키예프전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라리가 10라운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를 펼쳤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뭐 디나모 키예프전은 얘기할 것이 없고 엘 클라시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엘 클라시코가 펼쳐지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에서 4경기 무패였어요. 3승 1무였거든요. 그러니까 3연승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쿠만 감독은 지난 시즌에 엘 클라시코 2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패배한다면은 엘 클라시코에서 4연패이자 쿠만 감독 지휘봉 잡고 나서 3연패가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엘 클라시코는 당연히 중요한 경기죠. 엘 클라시코가 안 중요한 적이 언제 있었겠어요? 네. 거기다가 라모스하고 메시가 없는 엘 클라시코니까. 네, 또 새로운 의미가 있죠. 네, 두 선수가 엘 클라시코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가 엘 클라시코 최다골 26골을 넣고 있었고 1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메시가 없는 상태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감이 없었고 그 결과 패배했습니다. 라이브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던데? 나는 전반전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생각보다는 않았어요. 저는 괜찮게 봤어요. 네. 전반 30분까지 바르셀로나가 점유율도 갖고 있었고 네. 공격 전개 횟수도 많았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득점기에도 데스트에게 왔었고 데스트가 그렇죠. 그것을 날려먹었고 그러면서 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전에 이 불안 요소 민계사가 수비를 하라니까 얘가 산볼을 하고 있구나. 얘가 깜누에 산책 왔구나. 거기다가 데스트가 내려오더라도 비니시우스를 막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었고 여기다가 전반 32분에 알라바의 환상적인 선제골이 나오죠. 그 카운터는 좋더라고요. 네. 왕년에 그 무리뉴 시절의 카운터에 뭐 조금은 비견될 만한 그런 전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알라바의 마무리까지 환상적이었어요. 예전에 BBC 나인이 때 결국은 호날두하고 베일을 이용해서 이런 카운터를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잘 구사하는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알라바가 끌어내자마자 비니시우스에게 주고 비니시우스가 이것을 호드리고에게 바로 연결해줘요. 저는 알라바 쪽으로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주는 그런 전개도 신선했어요. 근데 호드리고도 바로 또 연결해줬단 말이에요. 잘해줬어요,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볼을 보기 위해서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러다 보니까 알라바를 완전히 놓치는. 정신없이 당했지. 그리고 알라바의 마무리 능력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전이 1대0으로 마감이 되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바르셀로나는 선수 교체를 단행하죠. 야, 산책 그 정도 했으면 나와라 해서 이제 민계사를 빼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티뉴를 투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아구에로라든가 루크도용이라든가 세르지 로베르토를 투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민계사 산보 그만하라고 뺐는데 또라는 애가 또 저 전방에서 산보하고 있네. 그런 애를 왜 자꾸 집어넣는 거야?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의 이 세부 전술 부족이 이게 올 시즌 내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10라운드예요. 한 경기 수년됐다 할지라도 라리가에서 올 시즌에 9경기 치렀다는 거예요. 그 챔피언스리그 3경기 치렀잖아요. 그러면은 총 12경기를 치렀는데 여전히 세부 전술이 없다? 이건 감독의 문제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플레이는 그래도 뭐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쏘쏘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적인 사항 이런 디테일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또 대응이 느린 것들 그리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지금의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굉장히 많이 뛰면서 전진 압박을 했는데 저는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은 알겠어요. 전진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공수 전환을 하겠다. 이 생각은 알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플랜 A가 오히려 버티는 쪽으로 나왔어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을 때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세밀함이 있느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데파이가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린다. 그것도 데스트를 향해서
데스트랑 한번 키재기를 해봐라. 아니 저는 데파이랑 그 파티가 왼쪽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뭐 최근 경기들에 계속 보여주는 것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은 둘이가 측면에서 만들어가면은 중앙에 누가 있을 건데 그런 이런 대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자란 것 같고 데스트는 저는 골만 넣었으면 이게 베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 그럼요. 엘클라시코에서 골 넣으면 베스트죠.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워스트라고 평가받는 이게 결국 결과지상주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골을 못 넣었어도 무언가 수비 쪽에서 많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민계사가 빠진 다음에 후반전에 데스트가 라이트백으로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렇죠.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데스트는 윙어로 쓰기에도 무언가 절반의 선수, 풀백으로 쓰기에도 무언가 절반의 선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쿠만 감독이 데스트를 위로 올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오른쪽 승리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었죠. 결국 수비 시에는 백파이브 형태가 되잖아요. 데스트하고 민계사가 같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왼쪽에서는 알바가 정상 컨디션이어야 되는데 알바도 발목 부상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알바도 크로스가 다 빗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무의미한 공격이 많았다. 근데 이제 전반전은 그래도 한 골 실점했어도 저는 야 이거 잘하면 무승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후반전은 오히려 더 그냥 흘러갔어요. 네, 그 기회를 많이 허비했죠.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 원숙한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린 선수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독이 전술로 잡아주고 좀 더 세밀하게 공격면에서 수비면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쿠만 체제는 그게 없다는 게 아쉽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은 물론 대형 선수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급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쿠만 감독 빨리 잘라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쿠만 감독이 팀에 대한 영향력이 높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많은 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이 문제는 쿠만이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쿠만 감독이 세부 전술을 주지 않으면 이 사항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쿠만 감독을 빨리 자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후반전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 결국 데스트를 내리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이 약해지잖아요. 쿠티뉴는 중앙에 쓸 수밖에 없고 왼쪽에는 데파이하고 안수파티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으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비를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니 결국은 전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아구에로, 루크더용 이런 선수 투입하고 또 크로스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크카모 조합이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아니 루카스 바스케스가 수비 쪽에 문제가 좀 있어도 카세미로 내려오죠. 호드리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수비 쪽에서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고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후반전 1대0 상황에서는 발베르데 넣으면서 4-4-2 형태 가고 그리고 발베르데 몸 상태 좀 안 좋으니까 뭐 아센시오라든가 카르바알이라든가 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 카르바알을 넣었을 때도 루카스 바스케스를 위로 올리니까 결국은 루카스 바스케스가 종료 직전에 또다시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열심히 뛴 후반전에 가장 눈에 들어온 선수 아구에로가 한 골을 만회합니다. 많이 뛰진 않았는데. 근데 아구에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첫 번째 엘클라시코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라리고 복귀골이잖아요. 그러면서 의미가 있겠고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원숙함 그런 것들이 바르셀로나의 이 패기라고 뭐 포장해주기도 좀 그렇다. 이런 좀 미숙함을 이겼다라고 표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바르셀로나에 뭐 베테랑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베테랑들이 지금 팀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해주는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바르셀로나의 그 베테랑들이 그런 역할을 또 대등하게 그 이상으로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 그것도 그렇고 플랜 A 자체를 안첼로티 감독이 더 잘 짜고 나왔다. 안첼로티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실용적인 축구를 했고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이 경기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뒀다.
뭐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두면 기분이 좋지만 결국은 승점 3점일 뿐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계획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계획대로 딱딱딱 네. 넣어서 경기 흘러간 겁니다. 반면에 쿠만 감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배하거나 무승부 경기에서 변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데스트가 골을 넣었다면 뭐 달라졌을 것이다. 누가 뭐 했으면 달라졌을 그런 것이다. 것들은 그래. 아니 알겠어.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라고. 네. 아니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어. 네. 네, 다 알고 있거든. 다 봤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그런 팀에 도움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얘기하기 바쁜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쿠만 감독도 엘클라시코 끝나고 나서 퇴근하는 길에 팬들이 항의가 너무 강했으니까 아마 많이 느끼는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쿠만 감독이 앞으로 세 경기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맨날 세 경기야. 그러니까 뭐 세 경기나 또 더 봐줘야 돼? 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세 경기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예, 질질 끈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만약에 세 경기 못해서 잘랐어. 그럼 누굴 데려올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못 받고 아무도 못 받고. 아니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 같다니까. 누구 데리고 올 건데 하면 모든 팀이 감독을 바꿀 수가 그러니까 없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그래 된다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 움직이는 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지만 엘클라시코에서 3연패 당한 감독이 계속해서 지붕을 잡고 있는다?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 쿠만이 네덜란드까지 버리고 바르셀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와서 지휘한 것까진 좋은데 감독은 결국 결과로 말하는 그럼요. 자리거든요. 예. 바르셀로나가 56년 만에 엘클라시코에서 4연패예요. 그 중에 3연패가 쿠만 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 쿠만 감독 믿고 간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잘릴 것 같아요. 왜? 이 앞으로 세 경기가 라요 바이아카노 원정 경기고요. 알라베스 홈 경기고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하고의 경기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라베스 홈 경기는 잡을 것 같은데 주중에 펼쳐지는 라요 바이아카노 원정 경기부터 위험합니다. 것 같다. 네, 라요 바이아카노가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이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라요 바이아카노에 팔카오가 있잖아요. 한 경기만에 경질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디나모 키예프 원정 경기잖아요. 저는 뭐 경질돼야 된다라고 뭐 최근엔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경질은 경질하되 준비를 잘하고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거 네. 얘기가 좀 길게 이어지는데 이 얘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쿠만 감독의 바르셀로나 빅매치 울렁증. 빅클럽 상대로 경기가 1승 2무 8패인데 이 빅클럽이라고 하는 클럽 중에서 벤피카는 빠진 겁니다. 그렇죠. 네. 벤피카 넣으면 패배가 더 늘어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난 시즌에 빅클럽이라고 하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 네. 그리고 무승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리그에서 무승부. 네. 네. 그 외의 경기는 다 패배했고 올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이 팀들을 상대로 모두 패배했습니다. 3전 전패 1득점 6실점이에요. 네. 한 골도 넣은 게 신기하다. 진짜. 이거 한 골 넣은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구에로 그렇지. 골이에요. 아구에로 골이잖아요. 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사태 지켜봐야지. 그러놓으면은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올 건데? 그렇죠. 왜? 예. 누굴 데리고 올 준비를 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잘라놓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대응을 제대로 안 하면은 상황은 더 악화되고 또 예전 했던 얘기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쿠만이 그리웠다. 뭐 세티엔이 그리웠다. 발베르데가 그리웠다. 얘기하거든요. 다 똑같아. 이게 다 똑같은데 계속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음 감독이 누가 되든 일단은 접촉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빨리 움직이면서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올 네. 시즌 제가 보기에는 쿠만 감독이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래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꿀의 뉴스 중에서 첫 번째가 쿠만 감독 빅매치 울렁증인데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마라도나컵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의미는 참 좋지. 좋긴 해요. 좋지.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전에 나오고 있지. 아니 이게 또 12월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전에 나갈 때냐고 지금. 그러니까 리그에서 지금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또 이런 의미 좋은 이런 평가전을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너네가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야. 이거 네. 좀 밀어서 하자라고 해서 하면 안 되나? 진짜? 이게 마라도나컵 참가하게 됐고 이게 사우디 리야드에서 펼쳐지는데 네. 그 보카 주니어스하고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마라도나가 보카 주니어스에서도 레전드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폴리에서 너무나 네.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추모 성격의 마라도나가 떠난 지 1주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모 성격의 평가전을 치른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돈도 좀 벌고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라는 건 저는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레전드를 또 기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알겠는데 좀 지금 상황이 좀 아쉽다라는 좀 거죠. 이해하기가 힘든 또 네. 경기가 하나 잡혔습니다. 네. 예전에 또 이런 경기가 한 경기 있었잖아요. 만델라컵이었나요? 네, 그래서 무패 우승이 가능했는데 그걸 날려먹는 참으로 진짜. 처운이 없는 경영진들의 운영이었죠. 또 이 경기가 또 리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클럽의 시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이 안스파티 재계약인데 안스파티가 2027년까지 재계약을 이루게 됐고 바이아웃 금액이 10억 유로라고 합니다. 페드리에 이어서 안스파티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미래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은 이제 빠르게 계속해서 선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미래인 선수들을 잡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선수들의 이 막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를 이렇게 클럽 상황 때문에 어렵게 보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게 안타깝죠. 사실은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급변하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이 선수들이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좋은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참고로 프랭키 도용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경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코안 감독이 3경기에서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경질된다. 이걸 봤을 때는 프랭키 도용이 구세주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7일에서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땡겨서 쓰는 거 아니야? 모르지. 여하튼 상황은 그렇다. 이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자, Q&A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Q&A도 하겠습니다. 없어요. 보고 좀 뉘우치세요. 네. 야, 엘 클라시코 지고 나서 왜 나를 탓해 다들? 누군가를 지금 탓하고 싶은 거야. 그 대상을 찾고 싶은데 형이 딱 걸린 거야 지금. 지크 파자르님 홈무패 발언 손꾸레의 저주. 홈에서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 홈 무패 우리 팩트를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그 혐오의 시대 한번 지겠다 이제 크크크크크. 네, 유영길님께서 내가 행복 회로를 돌릴 때마다 자신의 행복 회로가 망가진다고 망치로 이렇게 깨지고 있지. 아니 이제는 나를 탓하는 거니? 그러지 말자. 이 같은 팬들끼리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은 더 내가 힘들어져. 엘 클라시코 라이브 했는데 알라바 첫 골 들어가는 장면에서 너무나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알라바의 슈팅 장면도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잠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빙의한 거 아니야? 영원히 옮겨간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놀랬어. 근데 그 짤이 돌더라고. 그렇지. 종윤이도 썼더라고 인스타도 이미. 그런데 그 밑에다가 다들 피구세요 그렇게 달더라고. 야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여기서 피구가 나올 줄이야. 진짜 이거 좀 기분 나쁘겠다. 내가 팬컵 밑에 보니까 이 사람 알고 보면 피구 막 이런 거 많더라고. 진짜 송영주 송꿀에 피구했다 이런 거? 네. 이거 타이틀 나왔다 이미. 너희들 자꾸 나를 탓하는데 지금 쿠만부터 자르고 얘기하자. 내가 쿠만 짜놨는데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상대로 안 된다. 그때 나를 욕해도 내가 그 욕을 받으마. 받는다고? 네, 받겠습니다. 네,
나 갑자기 또 반말을 하고 있었네. 네. 요즘 반말 좀 많이 하더라요. 아 요즘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뇌가 저 멀리 가 있어. 폰이 그래. 저 멀리 가 있어. 이해. 네. 아, 제가 이해 안 하면 또 누가 이해합니까? 자, 이제 네. 앞으로 세 경기 쿠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니까요. 네. 세 경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라이오 바이카노전, 주말에 알라베스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웃으면서 봐요. 아, 진짜 웃을 수 있을까?